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기 이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 이어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. 백 전 차장은 선관위 시스템을 점검했을 때 취약한 점을 발견했다면서도 이걸 부정선거와 연결하는 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. 헌법재판소에 법조팀 취재기자들이 나가 있는데요. 김용수, 권준수 기자 나와주십시오. 네,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변론기일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. 지금 현재도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. 먼저 권준수 기자, 네. 대통령 측의 신문 내용부터 좀 정리해 주시죠. 네, 윤 대통령 측 신문부터 전해드리면 오후 4시 반쯤부터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시작됐습니다. 백 전 차장은 선관위에 대한 보안 점검 당시 국정원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인물인데요. 백 전 차장은 선관위 시스템이 최고의 보안 수준이 유지되고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여러 취약점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. 또 외부로부터 내부 침투가 가능한 걸 포함해서 문제점을 확인했고 상당히 부족한 수준이었다고 자신의 생각을 말했습니다. 백 전 차장은 선거 시스템이 공격받으면 사회적인 혼란이 있을 거라 보고 보안이 시급하다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. 선거의 명부를 탈취하거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던 상태였느냐는 질문에도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. 네. 이후 국회 측에서도 신문을 했습니다. 투표와 개표가 수많은 참관인이 참여한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냐고 물었고요. 백 전 차장은 잘 몰라서 답하지 못할 사안 같다면서 말을 아꼈습니다. 또 부정선거가 되려면 다수의 조력자가 조직적으로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었는데 백 전 차장은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. 이거에 대해서 좀 부연을 하기도 했는데 백 전 차장은 부정선거 관련 부분은 점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부정선거를 같이 보면 안 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. 그러면서 선거 조작이나 개입보다도 국정원에서 점검했던 건 선거 시스템 마비나 파괴됐을 때를 우려했다고 강조했습니다. 백 전 차장의 증인신문이 끝나면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출석하죠? 네, 오후 5시에 원래 예정돼 있었는데 점점 시간이 미뤄지고 있습니다. 오늘 변론의 마지막 증인 중앙선관위 김용빈 사무총장인데요. 윤 대통령 동문으로도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. 비상계엄 선포 배경에 이제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는 게 드러나면서 더 주목을 받았는데 그동안 국회에서는 김용빈 사무총장이 여러 차례 나갔지만 부정선거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. 따라서 증인신문에서도 이제 관련 질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답을 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. 네, 앞서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도 좀 짚어보겠습니다. 오늘도 대통령이 직접 여러 얘기를 했어요. 먼저 좀 설명해 주실까요? 네, 탄핵소추위원단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탄핵소추안과 예산안 그리고 특검안 발의 등은 국회 권한이다 이런 얘기를 하자 윤 대통령은 줄탄핵과 예산 및 입법 폭거가 국회 권한이라면 비상계엄 선포와 후속 조치도 엄연히 헌법상 대통령 권한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. 거듭 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모습이었는데요. 현재는 윤 대통령이 휴식이 필요한지 법정 밖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. 앞서 이상민 전 장관의 증인신문이 끝난 다음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언 기회를 얻었었는데 윤 대통령은 계엄 전 국무회의 절차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. 국회에 나왔던 총리나 장관들이 국무회의가 없었다고 증언했던 것과 달리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에 간담회를 하러 오거나 놀러 왔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국무회의가 있었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. 총리와 장관들이 계엄은 곧 내란이라는 이 프레임 때문에 잘못 얘기했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. 네, 이상민 전 장관 오늘 증인으로 나왔는데 국무회의에 있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에 부합하는 얘기를 또 했습니다. 이상민 전 장관은 계엄 직전 국무위원들이 모였을 당시에 국무회의가 진행된 거라고 생각했다고 말했고요. 국무회의가 아니면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미루면서까지 왜 국무위원들을 기다렸겠느냐라고 주장했습니다. 재판부가 한덕수 총리의 발언을 인용해서 또 질문했습니다. 국무회의에 외관을 갖추기 위해서 오라고 한 것처럼 느껴서 국무위원들이 서명을 다 하지 않지 않았느냐라고 물었고요. 이에 대해서 이상민 전 장관은 서명회의가 왜 나왔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국무회의는 실질적으로 있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. 또 재판부는 개회선언이냐 안건 설명이 있었냐고 물었는데 개회선언 없었고 안건은 전부 계엄이라는 걸 알았다고 밝혔습니다. 이상민 전 장관은 언론사들에 대한 단전 그리고 단수를 지시했던 의혹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? 맞습니다. 같은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. 언론사에 대한 봉쇄, 단전, 단수 지시를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고 또 그걸 소방청장에게 전달한 거냐 관련해서 논란이 큽니다.
이상민 전 장관은 한마디로 하면 전부 부인했습니다. 이 의혹들에 대해서 자신은 전혀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,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계엄 선포 직전에 윤 대통령을 만났을 당시 쪽지 몇 개를 멀리서 봤는데 소방청 단전과 단수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. 어떤 맥락인지는 몰랐지만 실제로 된다고 하면은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. 소방청장과 경찰청장에게 이 전 장관이 전화한 건 시위나 사건 사고가 없는지 확인하는 차원이었다고 주장했는데요. 그러면서 소방청장에게 전화했을 때 이 쪽지 내용이 생각났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국민 안전을 챙겨달라는 취지의 당부를 했다고 밝혔습니다. 그러나 소방청장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 나와서도 이런 지시를 이상민 전 장관에게 받았었다. 단전과 단수 지시를 받았었다.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. 네, 마지막으로 신원식 안보실장에 대한 증인신문 내용 정리해드리겠습니다. 신 실장은 국방장관이던 지난해 3월에서 4월 사이 삼청동에 있는 안가 모임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한 조치에 대해 언급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요. 다만 자신은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좋은 해결책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언했다고 밝혔습니다. 대통령이 같은 얘기를 가깝지 않은 사람에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 당시 경호처장이던 김용현 전 장관에게 잘 모시라고 당부를 했다는 것도 설명을 했습니다. 신원식 실장은 비상계엄이 선포될 당시에도 대통령에게 절대로 안 된다고 만류했고 몇몇 수석도 자신과 똑같이 윤 대통령을 말렸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. 네, 헌법재판소에서 지금까지 전해드렸고요.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.